그럼 난 자소서 할게. 넌 면접해. 나 면접을 생각하고 있어. 아 그래? 그럼 난 역할 분담해야 돼. 분담. 네가 자소서 뽑아야 돼. 면접. 움직이지 말라고. 저가 먼저 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까지 됐다 그래서 경사 났죠. 아빠는 저희보다 훨씬 긴장을 해가지고 날라다녔어요. 전화하니까 막 회사 일이 막 손에 안 잡힌다고 집에 빨리 퇴근해야겠다고. 내신이 우선이긴 했는데 내신 끝나면 바로 수능 공부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겠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고니까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으면 내신만 끝나면 진짜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계속 수능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거의 13시간 공부하면서 진짜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런지 여름방학 때 갑자기 너무 빠진 거예요. 규현이라고 싶어지네. 아, 그 복면가왕보 나와가지고 저희가 원래 약간 감미로운 거 좋아하는데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이것도 봐도 죄책감 들고 안 보면 너무 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저희가 약속을 해서 보지 말자 이렇게 끊었는데 끊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정했죠. 아 그러면 유튜브랑 영상은 아무것도 안 보는 대신 노래는 마음껏 듣자.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노래만 들었어요. 진짜 나중에는 제가 다시 팝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짜 강렬한 거의 락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노래 들으면서 그걸로 스트레스 많이 날렸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하는 것도 몇 번 해봤는데 집에 가니까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또 막 배고프니까 막 자꾸 뭐가 먹게 되고 막 잠자게 되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학교에 남아서 약간 자율학습을 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됐고 친구들이랑 뭔가 유대감도 형성이 되고 뭔가 다 같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다 같이 위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 일상이 됐던 것 같아요. 야자 팸이라고 야자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도 야 빨리 가서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먹고 엄청 뛰어가서 맨날 공부하고 있어서 야자 선생님들한테 진짜 예쁨 받았어요. 너네는 꼭 성공할 거다 이러면서. 그리고 끝나고 독서실 가서 얘랑 둘이 공부하고 그랬어. 중학교 때 유일하게 읽었던 책이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구글이라는 기업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제 이과를 선택을 했고 제가 할 일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깊은 책, 뭔가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전문적인 책들을 읽다 보니까 3년 내내 뭔가 제 전공에 맞는 책들을 읽을 수 있었고 이런 계열적으로 읽다 보니까 나중에 전기전자공학부를 써더라도 그거에 맞는 책들을 고를 수 있었고 또 그거에 맞는 또 면접 질문들도 대답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수시 지원하는 데 중요했던 것 같아요. 봉사도 우리 저희 진짜 봉사 꾸준히 했어요. 봉사를 꾸준히 하면 좋다고 말은 들었는데 막상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찾는 것부터가 좀 관건이라서 저희 주변에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의왕까지 가서 요양원을 계속 봉사했는데 매주 가다 보니까 할머님, 할아버지님과 진짜 빨리 친해지고 다들 손녀, 손녀같이 대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고3 돼서도 시간 없고 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봉사를 나갔거든요. 아마 그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1학년 때는 꿈이 뭔가 이과 쪽, 컴퓨터 쪽은 있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는 저희가 만든 게 이제 꿈을 찾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제 약간 꿈이 없는 저희 친구들끼리 모아서 뭔가 어떤 직업들 탐구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이런 동아리가 1학년 때 만들었던 거고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친구들끼리 발명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만들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서로 아이디어 주고받고 뭔가 약간 토론하고 뭐 관련 이제 강의를 듣고 3학년 때는 컴퓨터 관련 이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더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거를 3학년 때 했었어요. 특히 과학 분야의 세특을 뭔가 좀 신경을 썼었는데 제가 물리를 굉장히 재미있게 배웠었거든요. 되게 신기하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이게 책으로만 배우니까 뭔가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되게 많이 했었고 실험을 하는 책을 또 많이 봤었고 또 제가 그 EBS 다큐 프라임 중에 빛의 물리학이라는 또 영상이 있거든요. 되게 긴 건데 그것도 막 찾아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제 노력을 알아주시니까 이제 세특을
이제 써주시고 그러셨어요. 영어 세특의 경우 그 학교 수업 시간에 글쓰기 같은 거 하면 선생님이 적어주고 했는데 그때 글쓰기를 제 꿈과 관련지어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이 세특에 많이 적어주시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이거를 뭐 영어로 녹여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칭찬해 주셔서 그게 세특에서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약간 IT적으로 구상을 해보자 싶어서 그걸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소서를 쓰는데 그게 팩트만 쓰니까 좀 딱딱해지고 선생님도 좀 더 네 생각과 느낀 점을 붙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땐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활동은 그냥 간단하게 서술만 하고 그 이후에 내가 만약에 어디 기술 개발자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 그 내용보다는 그 이후에 제가 그 이후에 바뀐 점 이런 데 되게 집중해서 썼던 것 같아요. 물리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약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물리라는 과목보다도 제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물리에 대한 관심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라는 그 과목보다도 제 이제 나중에 진로 이쪽을 좀 더 1번에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은 선생님이죠. 수학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 너무 어렵고 되게 힘들었는데 수업을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업을 되게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생님에 따라서 제 수학 성적이 뭔가 좌우가 되는 것 같은.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가 이렇게 수학을 못한다는 것을. 초6 때 확 깨닫고 진짜 분수 계산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엄마한테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자 해서, 저희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먼저 여기를 다니고 있어서 저희 그냥 따라서 들어왔는데 정말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는 개념도 없어서 가지고 처음에 중학교 들어와서는 수학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한 적도 없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신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날 그걸 뭐라고 하지? 직전 보강 때 따로 불러내가지고 이 학교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랬으니까 어떤 유형이다, 너네 선생님의 그 특성을 더 파악해 주시고 있어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저는 그 자체 문제집을 처음엔 몰랐거든요. 그때는 선수학 문제집을 아무 생각 없이 풀었었는데 지금 문제집 제가 고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문제집 안에 난이도가 정말 여러 개로, 그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다양한 난이도를 한 권으로 학습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배우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나는 벌써 뭐 미적분 2 하고 있다 이러면 그걸 왜 네가 벌써 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너무 과도한 선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좀 불안했거든요. 제 친구는 미적분 2 하는데 나는 뭐 수학 2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현행을 중점을 하고 약간 선행식을 하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너무 과도하게 선행을 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저는 이제 오답노트도 했고 꼼꼼히 몇 번씩 돌려가면서 공부하니까 훨씬 더 기초가 잘 잡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여기가 처음이니까 모든 학원이 담임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학원 친구들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담임제가 저희 학원에 되게 뭔가 특별한 제도인 거예요. 담임제해서 뭐가 좋나 싶었더니 저희 한 명 한 명한테 학교는 어디 생각하고 있니? 뭐 학과는 어디 생각하고 있니? 이런 거를 되게 자주 물어보시고 소통도 많이 하고, 뭔가 수학 단위로 학원 오는 것보다도 뭔가 이야기하면서 내 진로도 뭔가 좀 더 정하고, 이제 그러니까 담임제 있는 학원, 이 학원 좋아요. 야, 홍보하면 어떡해. 홍보 맞춘다. 돈 받은 줄 알아. 대식쌤 초코파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식쌤이 항상 남기시면서 배고픈 사람 물어보면 저희가 맨날 저요 배고파요 하면 초코파이랑 무슨 상자 갑자기 열어가지고 초코파이를 맨날 따뜻한 초코파이. 밥 먹으러 나가지 말고 초코파이 먹으라고. 저 초코파이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건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문제 같은데도 계속 똑같이 틀리고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도 자꾸 까먹고 그거를 9월 달에 다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친구들은 다른 공부할 때 저희는 다시 기출을 풀었었고 기출을 풀면 어떤 게 유형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 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무슨 말인지는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수능 때까지는 계속 수학 기출도 풀고 하면서 복습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기에. 오답노트도 정말 예쁘게 썼어요. 저는 자 하나하나 다 되면서 그래야지 나중에 보게 되더라고요. 막 날렸으면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고 마는데 예쁘게 쓰면 아 맞아 내가 이 문제 정말 좋아했지 이러면서 그렇게 더 애정 생겨서 보게 되는 것 같고 개념 처음 공부할 때 또 필기를 엄청 꼼꼼히 예쁘게 해놓거든요. 그래야지 계속 돌려볼 수 있고 특히나 고3 때는 새로운 문제를 풀진 않았고 계속 옛날에 봤던 문제들이나 제 오답노트, 개념노트 이것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수학을 정말 끝까지 안 났거든요. 저 학교 선생님도 수학 말고 과학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나 수학 할 수 있다고 해서 수학을 끝까지 안 났는데 결국에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게 돼서 끈기가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내신을 아예 놔버리는 친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한 대여섯 명 정도 말고는 아예 그냥 수능밖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내신을 더 챙겨서 내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았는데 그걸 놔버리고 정시로만 하니까 지금 재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기 원래 성적보다 훨씬 낮은 대학을 간 친구들이 훨씬 많아서 2학년 때라도 확실히 챙겨놓고 3학년 끝까지 내신을 안 놓았으면 좋겠어요. 잠을 좀 많이 잤으면 좋겠어. 내신 준비할 때는 뭔가 시험이 너무 다가와 있고 한 달 남았고 하니까 잠도 막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수능 공부는 약간 장기전이니까 잠을 좀 하루에 그래도 7시간 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5시간은 그래도 5시간에서 7시간은 자야 다음날 좀 상쾌하게 기분 좋게 공부를 하지 아니면 공부도 안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이러면 너무 서러워가지고 고3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잠을 좀 잤으면 좋겠어. 아 저희 진짜 많이 잤거든요. 저희 너무 많이 잤어. 저희 12시간도 잤어요. 엄마 아빠 되게 신경 안 쓰는 척 신경 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주려고 괜히 말 안 하는데 눈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궁금해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막 말 안 해줘서 미안해요.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결국엔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엄마 아빠 덕이에요. 감사해요. 세계를 휘어잡는 정자매가 간다! 세계를 세계를 휘어잡는 정자매 선수학과 함께 간다! 가자!